얼굴에 기미가 있다. 이 기미 잡티 제거하는 화장품 고르실 때 몇 주 만에 없애주겠다, 30% 개선된다 이런 거 보고 사시죠? 광고에 속지 마세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냥 피부만 상할 수 있어요. 기미 잡티 고민이 있는 우리 텐즈님들의 화장품 점검을 해보러 갑시다. 이 도미나 크림은 기미 있는 분들한테 거의 임영웅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써야 돼요. 이 잘못 쓰면 그냥 훅 가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도미나 크림 대신 크림을 추천드려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텐즈님들 중에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색소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기미가 심하지 않아도 뭔가 얼굴에 얼룩덜룩한 잡티? 색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오셔서도 발라서 좋아지는 거 없냐? 집에서 제가 그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런 것들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색소, 기미, 잡티, 주근깨, 얼룩덜룩한 것들 이런 것들은 홈케어가 되게 중요해요. 피부과에서 아무리 시술 관리를 받고 레이저를 받아도 결국엔 이 홈케어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근데 왜 SNS도 그렇고 방송들도 그렇고 기미 순삭, 잡티 싹 이런 기미 다 없애준다 이런 크림도 너무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 보고 진짜일까? 하고 눌러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막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텐즈님들도 혼동되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사지 마세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냥 피부만 상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게요. 기미 잡티 고민이 있는 우리 텐즈님들의 화장품 점검을 해보러 갑시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은 얼굴이 건조하고 건조하니까 주름도 좀 있고 근데 전형적인 좀 기미랑 잡티가 많으신 분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좀 쉽게 자극되는 예민한 피부시래요. 이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먼저 피지오겔의 비타민 C 세럼, 이지듀 앰플, 도미나 크림, 멜라토닌 크림을 가끔 쓰신다고 해요. 이분 잘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1번 분은 X입니다. 자, 이분은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름 미백에 좋다는 성분들을 다 쓰고 계세요. 먼저 비타민 C 항산화 제품 좋죠. 그 다음에 거의 기미의 임영웅급이라는 도미나 크림 쓰고 계시고 심지어 멜라토닌 크림도 같이 쓰고 계시고 이렇게 뭔가 미백 관리를 하려고 나름 집중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름이 있으신 것 때문인지 탄력 그리고 재생을 돕기 위해서 이 이지듀 앰플을 쓰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보습제가 없어요.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있고 예민한 피부는 기능성 화장품들을 떠나서 항상 어떤 피부이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을 가지고 있는 피부 장벽을 보충해주는 보습제가 꼭 필요해요. 이걸 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다 무의미해요. 결국에는 피부 밑바탕을 좋게 해주는 성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가장 먼저 크게는 보습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이분 도미나 크림 쓰고 계시네요.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거든요. 왜 기미의 임영웅급이냐면 이 도미나 크림의 하이드로퀴논은 굉장히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든지 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강한 만큼 이 크림은 자극감이 굉장히 심한 크림이에요. 이 크림 같은 경우는 특히 함량을 봐도 4%거든요. 근데 이 강력한 크림을 썼을 때 보통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뭔가 자결감이라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럼으로써 피부 성벽을 더 해쳐서 오히려 색소가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에 조금 맞지 않고 있는 크림을 쓰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C와 이 이지듀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저녁에 이 두 제품을 모두 쓰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 C는 우리가 보통 그 약산성, 그러니까 pH가 조금 낮은 곳에서 잘 활성화되는 성분이고 이 이지듀는 중성 pH에서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상호 충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타민 C는 누누이 비타민 C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요 저녁에 바르고 있던 비타민 C는 아침으로 옮겨야 할 것 같고 요걸 저녁에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저도 이 환자분 걸 보면서 더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도미나가 있잖아요. 도미나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우리 PD님도 모르셨어. 그쵸? 네, 맞아요. 도미나, 도미나스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자, 도미나는 주요 성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하이드로퀴논이에요. 정말 멜라닌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그 자체
그것도 고농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도미나스는요, 자세히 성분을 보면 유비퀴논이라는 제품이 적혀져 있어요. 유비퀴논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되게 약한 정도의 미백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피부 재생과 탄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도미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력한 기미 크림이 맞고, 도미나스가 오히려 좀 은은하게 너무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색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완전 기능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부가 예민하니까 도미나를 빼버리고 도미나스를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보습제를 모두 추가하고, 아침에 이제 항산화, 미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도미나스를 쓰고, 저녁에 이지듀, 탄력 그리고 주름을 위한 이지듀, EGF 성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정 만약에 이분이 그래도 나는 좀 빨리 강력한 그런 색소를 억제하는 좀 드러난 효과를 원해 하시면, 하이드로퀴논 4%보다는 이렇게 자극에 예민한 분들은 요 하이드로퀴논 2% 멜라토닌 크림을 격일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희석해서 옅게 살짝씩 테스트해서 발라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지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피부 보습제의 경우에는 제로이드, 아토베리어, 인트린식, 셀퓨전시 많잖아요. 그런 이제 MD 제품들도 좋고, 좀 더 보습에 탄탄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환자분은요, 딱히 건조하지도 않고 기름이 많지도 않는 그런 복합석 정도의 피부시래요. 기미는 딱히 없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톤이 좀 칙칙하고 약간 눈 주변으로 잡티들이 막 흩뿌려져 있대요. 이분이 사용하는 제품은 넘버즈인의 비타민 토너, 더마팩토리의 나야시나마이드 세럼, 디오디너리의 레티날 에멀전, 구달 청귤 세럼, 스킨푸드 당근 패드, 사용하는 제품이 정말 많네요. 이분은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이분도 X입니다. 이분이 아침에는 일단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와 그리고 비타 수액이 들어가 있는 이 토너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이런 나야시나마이드 20% 세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먼저 당근 패드로 한번 각질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구달 청귤 세럼을 쓰고, 그리고 레티나를 쓰고 계신데요. 이분은 일단 고기능성 제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비타민 C, 그리고 레티날, 나야시나마이드 다 좋은 성분들인 건 맞거든요. 근데 고기능성 화장품들도 너무 많이 쓰면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고기능은 그만큼 피부에 무리,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분도 보습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습제는 무조건 항상 있어야 돼요. 간혹 뭔가 크림, 세럼 이런 것들이 보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있는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꼭 세콜지가 들어간 보습제를 바르는 건 조금 전 상황 1과 같이 필수이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녁의 제품이 문제예요. 비타민 C가 들어간 것과 레티날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두 개 다 자극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비타 C, 이 세럼은 차라리 요거를 저는 아침으로 옮기고, 굳이 그런 성분이 고농도로 있지 않는 토너를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는 제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나야시나마이드, 이 세럼은 되게 좋아요.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사실 되게 만능이잖아요. 염증, 항염증에도 좋고, 진정도 되고, 미백 효과도 있고, 기름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은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녁에 당근 패드로 각질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레티나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피부에 마찰을, 자극을 시켜놓고 또 자극되는 벗겨내주는 탈락시키는 애를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저녁에는 이 제품을 쓰면 안 돼. 이 비타민 A를 쓰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나야시나마이드 바르고, 그 다음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 위에 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 샌드위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보습제, 레티날, 보습제. 이것도 너무 자극적인 분한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하는 결을 정리해주는 패드, 자극하는 것과 비타민 A를 같이 써주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침에는 토너를 빼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아침에는 조금 전 저녁에 썼던 그 구달 청귤 세럼 비타민C를 오히려 아침에 바르고 나야시나마이드를 아침에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 아침에 썼던 거를 저녁에도 같이 써줘도 좋고, 당근 패드 요것도 레티나를 쓰는 날은 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야시나마이드 세럼, 레티날만 쓴 채로 보습제만 아침 저녁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은 우리 이제 텐즈님들의 그 기미 화장품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뭘 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딱 올리브영 가서 내가 원하는 기미 잡티 화장품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핵심 성분을 찾아라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에 미백, 잡티 제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나야시나마이드 제품인데요.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굉장히 피부 재생이라든지 항염증, 그리고 미백, 모공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올 어라운더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볍게 써볼 수 있어요. 특히 피부 타입과 관계없이 지성이든 뭐 건성이든 혹은 예민한 피부도 무난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나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를 꼭 체크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구달 청귤 세럼처럼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지. 비타민 C는 우리가 항산화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미백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좀 더 강력한, 나는 빨리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참고로 이 하이드로퀴논은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퀴논은 일반 올리브영에서는 살 수 없을 것이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티날, 피부를 빠르게 탈락시켜서 그만큼 위에 묵은 색소들을 벗겨내서 미백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티날, 레티노이드 성분, 비타민 A 성분이 있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C, 하이드로퀴논, 그리고 레티날 이런 성분이 있는지 이 핵심 성분이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한데 내 피부 타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하잖아요.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을 골라야 돼요. 예컨대 아까 전에 도미나 크림, 하이드로퀴논 같은 이런 좀 강력한 성분들은 내 피부가 좀 예민하고 자극이 쉽게 되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피부들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더 순한 나야시나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나 레티나를 쓰더라도 조금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피부가 되게 튼튼한데 이 색소를 좀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으로 가셔서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의약품들을 먼저 살살 발라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핵심 성분 이 네 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레티놀과 비타민 C는 같이 쓰면 과하게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같이 쓸 일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는 아침에 써야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쓰실 분들은 비타민 C를 아침, 저녁에 레티놀을 쓰는데 이마저도 자극이 되시는 분들은 격일로 뭔가 더 간격을 띄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우리 도미나 크림에 있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간혹 친구가 약국에서 무슨 크림 발랐는데 너무 색소가 좋아져서 저도 그거 발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피부 난리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은 이 도미나 크림은 꼭 저녁에 발라야 합니다.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꼭 저녁에 발라야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세안도 더 깨끗이 해줘야 돼요. 이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외선이랑 광독성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나 크림을 쓰시는 분들은 꼭 저녁에 쓰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깨끗이 세안을 하고 나가신다든지, 바깥에 나가게 되시면 뭐 모자라든지 자외선 차단을 꼭 필수적으로 유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이 제형을 고르는 건데요. 내가 조금 더 뭔가 고농축에
어떤 효과를 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앰플이라든지 세럼이라든지 아까 그 핵심 성분 중에서도 토너 이런 라인들보다는 앰플, 세럼 이런 걸 고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고민 부위를 집중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크림 타입이 꾸덕꾸덕해서 거기 잘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스팟으로 콕콕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림 타입 같은 거를 면봉으로 콕 해가지고 콕콕콕 찍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거기 오래 머물러서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원하는 성분 조합을 찾고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까지 알았다면 이제는 적절한 제형을 고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텐즈님들 이렇게 좋은 제품 다 사 발라봤자 결국 자외선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말단 고운묵인 거 아시죠? 자외선 차단제 꼭 잘 바르시고요.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튼튼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